자,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보육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과 더불어서 제정된 법률이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자, 여기 영유아 보육법, 그래서 보통 보육고사에 관련되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근자에 좀 출제가 좀 뜸했던 이 영역이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자, 이거 보면 영유아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냐?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6세 미만이면서 엔드 취약 전인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동은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아동 중에서도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유아를 담당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나와 있죠. 그래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옛날에는 보육시설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시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뭐 영유아 보육법을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것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 또는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아서 저도 가볍게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유아 보육법에 있어서 보육 이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보육 이념을 보면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된다.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차별 평등의 원칙,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무차별 평등의 원칙과 더불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원칙을 이렇게 기본 이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책임 나와 있죠. 보육책임.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대 의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린이집은 주 목적이 사회복지가 아니라 영유아 보육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2차 현장입니다. 2차 현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국민에게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중요표시 하셔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여기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된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어린이집 확보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나와 있죠.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보통 우리가 사회부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부장위원회, 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다음에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중앙, 그리고 지방, 그리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좋고, 그 위원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여기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또 지방 종합육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이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운영 나와 있는데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한국보육정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정책이 아니라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보육정책 체계적 지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육실태조사 당연히 법령의 하나의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것은 실태조사는 3년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또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잠시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좀 법령에 있는 것을 좀 순서를 바꿔서 보시면 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또 민간 어린이집. 자, 이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상시 영유아 이 2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가 21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또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법조문의 순서는 잠시 보겠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여기 보면 체크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아래에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주정위에서 민간 어린이집, 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은 상시 영유아 수 21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 영유아 수 21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좀 달라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 그에 비해서 보통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 되겠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가 5명에서 20명 이하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여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2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보통 1층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5명에서 20명 이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5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그 때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볼 수가 있지만 상시 영유아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21명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은 11명 이상, 가정 어린이집은 5명에서 20명 이내, 이 20명 이하,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린이집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 빼내간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 영유아를 빼내가서 맞아요. 자기의 숫자를 채우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자, 바로 그런 문제가 이 상시 영유아 수 때문이었습니다. 암기 얘기할 때 법령의 순서는 달리되어 있지만 상시 영유아 수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나와 있는데 어떤 가면 국공립 어린이집.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어린이집은 2차 사회복지시설이지만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이 지역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설치해 보면은 여기는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 그다음에 산단 지역, 이 세 개의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의 취약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법률적 용어가 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될 때는 그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외 어린이집은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여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의외 어린이집을 설치할 적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정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 여기 보면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있죠?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여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옆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하여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기준까지는 우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줘야 되겠지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줘야 된다. 맞으면 우리가 보육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교직원을 줘야 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보수교육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때 보수교육은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합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도 있는데 이때의 보수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때의 보수 교육은 직무 교육과 이때의 보수 교육은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은 직무 교육과 승급 교육으로 직무 교육과 승급 교육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 교육은 사전 직무 교육과 직무 교육으로 그래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무교육 보면 직무교육, 지금 보육교사용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승급교육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교육인데 그 시간은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줄을 긋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기준 좋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그래서 여기 1번에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그렇지요? 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또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또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를 이렇게 구성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 숫자는 정수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십니다. 그다음에 취약보육이 있는데 당연히 취약계층 아동, 우리가 보면 아동복지법을 규정을 볼 적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복지, 의료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당연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문화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다문화 여기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또 다문화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 이 보육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 대상은 3세 미만의 영아 보육, 그다음에 장애아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 그리고 강조된 것이 시간 연장형 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보육은 만 3세 미만이라 하고 장애아 보육과 다문화 보육은 알 수 있는 거고 시간 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 시간 이후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간 연장형 보육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약 보육의 종류,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 가정 보육,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나와 있죠.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은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 교육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정, 여기 보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리고 그 밖에 가능한 시설로.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과정 좋고 보육의 우선 제공 나와 있죠.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은 다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국기법상에 따른 수급자,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자녀, 국기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또 장애 정도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에 장애 정도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면서 그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런 경우 또 그런가 하면 7번에 보면 질병에 관련해서 의료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대일형의 당뇨, 제1형의 당뇨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의 범위가 영유아 보육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기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자녀나 또는 뭐 다문화 가족의 자녀냐, 국가유공자의 자녀 범주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만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에도 바로 보육의 우선 지원 대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비용, 무상보육 봐주셔야 되겠죠. 무상보육.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연한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역시 어린이집은 의무교육은 아니죠.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는 아닙니다. 무상으로 하되. 그래서 여기 보면 무상으로 하되 어쨌든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상교육이지 무상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 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안 보내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까지는 없고 놔두시고 무상 보육의 실시 기간은 무상교육, 어린이집에서 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영유아 그러면 만 6세 미만으로 취약전 아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상보육의 대상은 만 12세까지,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까지는 무상보육의 대상자로 한다. 만 12세까지를 꼭 체크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금은 양육수당법이 아동수당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양육수당이란 것도 다릅니다. 양육수당은 여기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낸다면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는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또 영유아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모두 그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금급여인 거죠. 현금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거기 보면 아동수당법에 보시면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을 현금급여로 지급할 수 있고 2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세 미만의 아동에는 아동수당법 규정에 의해서 현금급여로 8세 미만에는 매월 10만 원, 2세 미만에는 매월 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쭉 여러분 참조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비용 지원 나와 있죠. 좋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서면 제출인데 무상보육이라든지 현금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8세 미만 95개월까지는 매월 10만 원, 만 2세 미만은 매월 50만 원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죠.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청
그래서 신청을 할 때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동의서면, 이걸 뭐라고 그래?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무상보육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 기본적인 규정이지만 무상보육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아니하는 경우나 또는 시간제 보육 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 무상보육에 준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급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월 10만 원으로 하되 2세 미만은 5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주의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련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때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